제가 다녔던 회사는 20대들이 안 갈 만한 회사예요. 제 또래 친구들이. 물론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느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다녔고, 그 사회에 쓰여진다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아 정말. 네. 그리고 뭐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불편해 보이죠? 불편해요. 아유,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들어가서 고생을 좀 꽤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많이 힘들고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일단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딱 인수인계를 받을 때 2주도 못 받았거든요. 그 앞에 전임자분께서 일을 다 마치지 못하시고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던져진 거죠, 그 일을. 저는 이 제품 잘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던져져서 일을 마구잡이로 했는데, 아무리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이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매뉴얼이 있나요, 그래도? 있긴 있었어요. 그분이 만들어주신 게 있었는데 물론 매뉴얼이 있어서 나았지만 근데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리저리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수가 없었고 제 위가 바로 사장님이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또 많이 혼나기도 혼나셨다고 거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많이 혼났어요. 어떤 것들 때문에 혼나신 건지. 뭐 욕도 많이 드셨다고. 많이 먹었죠. 근데 뭐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좀 인신공격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아, 인신공격도. 근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좀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중소도 아니고 소기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완전 소기업이죠. 너무 소기업이었어서 그냥 아예 사수도 없고 모든 걸 다 사장님과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런 환경이었었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 좋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항상 왜 그 모양 그런 식으로 순화해서 말하면 하여튼 좀 그런 식이셨는데, 근데 뭐 한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처음 하는 그런 애가 들어와가지고 해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노력은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니까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선 기분 나쁜 건 사실이잖아요. 힘들고. 기분 나쁘죠.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버텨내시는지 궁금해요. 또 왜냐면 1년 3개월 다니셨잖아요. 네. 오랜 시간이고 일도 굉장히 좀 고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또 버틸 수 있었는지. 그냥 일단은 들어온 이상 1년 이상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가장 큰 거는 책임감? 책임감? 예. 일단 아무리 제가 거지 같다 해도 막 안 나와버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리 사장님이 심하게 뭐라 하셔도 버티자. 일단 버티자.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일단 버티는 게 낫겠지. 와, 그래도 강단이 좀 있으시네요. 저는 제가 되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맨날 도망만 다니고 어떻게 보면 회피만 하고 그런 성격인가 의지도 없고 뭔가 그런 몇 년 동안 본 제 모습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제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일하면서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그래 일단은 버티자. 물론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이직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버티고 일을 더 해보자. 일단 더 경험을 쌓자. 어딜 가도 1년은 있어야 한다고 하니 그리고 뭐 경력자로 가려면 2년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일단은 존버를 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단 버텼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취미 활동, 노래. 네. 노래할 때 이제 가장 행복하시다고 항상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버텼고, 공부 자체에 이제 뜻과 꿈을 갖고 하다가 좌절 당하고 심한 말까지 들어가면서 고되게 일을 한 건데 느낀 게 있나요? 그런 좀 이제 대비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일단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선 충전기 폰이랑 버즈 시계랑 다 충전되는 그 제품을 몇천 개를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도 체크하고 품질 체크도 제가 다 하면서 들여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산 체크하고 연락하고 그럴 때는 제품에 이상이 없었는데 없었어. 저희 회사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부품이 다 싹 다 불량이 나고 어떻게 다 싹 다? 싹 다 불량이 나고. 와. 그래서 아니 이게 저도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닌데 저 혼자 이런 상황 맞닥뜨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국 업체가 그렇게 제품을 줬으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엄청 한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제가 뭐라 한들 이미 그렇게 태워 보냈는데. 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고 이게 1차 멘붕이었는데 더 큰 멘붕이었던 거, 이거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거였어요. 좋은 소리 나올 게 없잖아. 나올 리가 없잖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냐 이러실 거니까. 그래서 뭐 어우도 어떻게 뭐 말해야 되니까 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부품만 제가 수출을 하고 수출로 중국에 내보내고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제가. 그게 가장 인상이 깊고, 근데 사장님께서도 제 욕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중국 애들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청소기도 제가 수입을 했어요, 몇천 개를. 근데 선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적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 업체에서 제공 안 해줘서 그걸로 제가 막 그 업체랑 씨름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왜 너는 해보지도 않고 나한테 다 덮어 씌우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되니까 사장님께 보고를 드린 거였는데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치. 사장님이랑.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하지만 거기에 대고 제가 뭐 그만두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일단은 버텨야 되니까 그래 버릇고치사도 어떡하겠니 세상아 어떡해 일단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우여곡절을 겪고 그것도 들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신제품을 하나 들여오는데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1년 3개월 동안 17개를 수입을 했더라고요. 와우, 보니까. 많이 했네. 그래서 많이 좀 했었어요. 그때 좀 저희 회사가 원래 장사가 되게 잘 됐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장사가 뜨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도 잘 팔리는 제품이 없으니까 저거 수입을 하시던 많이.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래서 일이 또 많았겠네. 일이 많을 때 제가 이렇게 수입이 돼서, 게다가 회사도 힘드니까 또 어떻게 예. 보면 더 푸시도 좀 맞아요.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혜경 씨가 일을 잘해야 회사가 돌아간다고. 근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사회 경험도 없는데 부담이 많이 됐겠는데요? 부담이 됐는데 네. 저는 좀 이렇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저 혼자니까 실무자가. 만약에 뭐 다른 실무자가 있었으면 제가 비교됐을 수도 있고 뭔가 제가 위축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밖에 없으니까. 회사에서도 나밖에 중국어 못하고 나밖에 이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짱이지 이 생각도 있었어요. 무시하는 거 아닌데 사장님도 외국어 하나도 못하시고 그냥 시키실 줄만 알고 그러셨는데, 물론 저와 다른 압도적인 사회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 회사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좋게 작용한 게 있네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랑 회사 다닐 때랑 다녀보니까 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학교 다닐 때는 마냥 즐겁고 해맑았는데 네. 사회생활하면서 T로 변해가. T로, 그쵸. T로 변하죠. 저를 발견했고, 그 괴리에서 느끼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았어요. 실제로 F이기도 해서. 근데 지금 좀 T 같다는 말을 듣는데,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서 좀 더 새삼 알게 된 거는 저는 그냥 회사에 입사하면 그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환경 있잖아요.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저는 아쉬웠던 게, 사무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냉난방도 안 되고 그냥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셨을 것 같은 80년대 건물 있잖아요. 네.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왜 다녔어? 약간 노후상가 네, 같은데. 전자상가였는데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노후되고 낙후되고 냉난방 안 되는 건물.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은 했는데 저희 20대 제 또래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 분위기와 화장실 너무 그게 다른데요?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냥 일단 경험 하나 쌓이는 것만 생각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도 좀 변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혜경님 스스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사회에 쓰여진다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정말 네. 그리고 뭐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무도 모르는 회사예요. 사실 그냥 20대들이 안 갈 만한 회사예요. 제 또래 친구들이. 근데 저는 다녔던 이유는 물론 그런 모든 부가적인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느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다녔죠. 굉장히 좀 성숙한 생각이었네요.
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서. 아 근데 부딪히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생각이 좀 또렷하고 명확해지시네요. 책임감도 발휘하시고 막 엑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 엑셀 못하고 네. 사장님께서 아니 칭찬하신 적이 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이게 컴맹 아니야? 막 이러시고 그러신 적도 많아서 자괴감도 많이 들었겠어요. 진짜 컴퓨터도 못했을 것 같거든 실제로. 왜냐면은 못해요. 잘. 대학교 활동을 보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네, 잘 못해요. 잘 네. 못하고 지금도 잘하는 거 아닌데 음. 그래서 컴활 따고 사실 1급만 1년 공부하다 그냥 때려치고 2급으로 갈아타서 딱 저도 따고. 1급만 4번 떨어지다가 엑세스 때문에 그냥 아, 2급 따버렸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막 너무 못한다고 막 그러시니까. 면 근데 못하는 게 당연하기도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 아 맞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잘 못하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안 해봐서 진짜 못한 거고. 그래서 뭐 직장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그리고 은근히 영어가 필요할 때도 있었어가지고 뭐 스피킹도 따고 씩씩하게 그래도 하나씩 네, 하나씩. 그래 뭐 그냥 뉴스 보면은 그때 당시도 청년 백수고 엄청 네. 많고 엄청 고학력자인데도 일 안 하는 분들도 많다는데 나는 맞지 않나? 나는 뭐 어때? 내가 뭐 범죄 와, 저지른 것도 네. 아닌데 그냥 뭐 회사가 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다녔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걱정 많이 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 전까지도 헬스장 알바를 하다가 네. 바로 취업했거든요. 심지어 그 인수인계 해주는 것 때문에 제가 회사에다가 얘기도 했어요. 아무리 알바지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늦게 제가 입사를 하는 방향을 또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혹시 회사 다닐 때 가장 뿌듯했던 순간 있으신가요? 뿌듯했던 순간은 제가 수입한 전자제품이 잘 팔릴 때? 잘 팔릴 때. 네. 리뷰도 많이 달리고 막 사장님께서 재주문하시고 하자고 하시고 막 그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이 뭔 줄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지금은. 네. 어떻게 그러면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혜경님한테 좋은 기억인가요? 아니면 나쁜 기억인가요? 한마디로 하긴 너무 힘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은 경험이다. 좋은 경험. 네. 안 해봤으면 물론 뭐 더 좋은 회사를 갔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뭐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냥 제 현실만 보면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우선은. 네. 그러면 네. 이제 1년 3개월 다니고 이제 네. 퇴사하게 된 이유 어떻게 되시는 거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은 좀 안 맞았어요. 많이. 음.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욕도 많이 먹고 했다고 말했는데 그걸 못 버티겠더라고요. 못 버티겠었고 근데 직장 상사가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원래. 안 맞을 수 있죠. 좀 심하게 안 맞았네요. 네.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부르셔서 1시간 반을 뭐라고 하시고 말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1시간 반이면 거의 고문인데요. 그쵸. 네. 네, 좀 못 들어요. 전 30분도 못 앉아있는데. 1시간 반 동안 말씀하시고 내용이 너는 어딜 가도 적응 못할 거고 업무 능력이 중학생도 안 되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웠고 인신공격이네요. 좀 그런 게 많았어요. 많았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죠. 그 네.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게 꼰대들이긴 한데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작은 기업에서 진짜 자기가 맞아요. 실력이 좀 떨어지고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혜경님은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그걸 못 버티겠어서 제가 결단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스스로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선택을 내렸다? 네, 제가 죽겠어가지고. 음 이런 말 해도 되죠? 괜찮죠. 그 정도는 뭐 네. 전혀 뭐 사실 네.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어서 사장님 입장을 생각하면 뭐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예민하실 텐데 저한테 좀 많이 그거를 푸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다 네. 대고 네. 막 저도 맞받아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더 거기 있다가는 못 견디겠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래서 네. 퇴사를 좀 결심하고 네. 나오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자 하셔서 흔쾌히 해주셨어요. 근데 사장님 제가 봤을 땐 사장님이 더 아쉬울 것 같은데. 뭐 사람 많으니까 뭐 저보다 더 좋은 분이 올 거고 근데 아직 못 구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후 목표는 어떻게 되시죠? 저는 당연히 이직인데요. 일단은 뭐 제 취미 같은 거 다 접고 이직 준비에 몰두해서 지금 하는 건데 뭐 사실 뭐 옹스 잡스 분들도 그렇고 대기업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저는 자신 없고 대기업 자신이 없어요.
진짜 잘해. 중견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전 직장보다 훨씬 나은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중소도 괜찮으니까 좀 마음 편히 전보다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는 거. 전보다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곳. 네, 일단 단기 네. 목표.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 일단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이직 말고는 목표를 가지는 걸 중단했어요. 목표를 갖는 걸 중단했다. 그냥 지금 이직 잘 하지 못하면 더 힘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는 힘듦은 없나요? 나름대로는 또 이상이나 목표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지금 접고 경제활동 혹은 어떤 구직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건데.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해야 할 단기 목표에 집중해야 할 때 그런 꿈들은 나중에 다시 만나면 다시 꿈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아니면 힘들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진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좀 필요해. 주변에 같이 이렇게 누군가와 좀 정보도 교류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취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물론 좋은 점도 많겠지만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계속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남이랑. 그런 제가 성향이 있어서 오히려 혼자가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외롭긴 하지만 외롭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취준 공감 하시는 거 봤을 때도 사실 이거 하면서 걱정했던 것도 야, 그 정도 아웃풋이 없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분들처럼 훌륭하지 않은데. 아니 훌륭하고 아니고가 이제 상관없다는 거 아닌가 회계님 입장에서는? 아 그렇긴 한데 그냥 그냥 저분들은 결과를 내셨으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나오셨던데 내가 시작하고 나서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기업이지만 거기서 일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내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에 되게 큰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크게 공감이 좀 많이 가던데. 아 정말요? 네. 아 다행이다. 그 보통은 이제 작은 기업에서 다니다 보면 이제 현실을 좀 탓하고 불만족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더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월화수목금 그렇게 힘들어도 주말에 집에서 쉬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더 행복한 거예요. 저희 루틴이 그래도 있으니까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쉬고 뭐 친구도 만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주말이 주는 행복을 느끼기 힘드니까 좀 약간 철학적인데요. 좀 그런 거 자체에서도 그게 사회생활하는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뭔가 제가 원래 보여지는 걸 좀 조금은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그럴 필요 있나 일단은 뭐라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아니에요.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어떤 목표 이런 걸 자꾸 비교를 하면서 더 이뤄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은 게 사람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혜경님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주어진 주말에서 또 즐거움을 또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래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서. 제 이런 뜻을 제 부모님도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더 그게 더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저희 사실 굉장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했거든요. 다른 자식들은 대기업 어디 뭐 좋은 곳 기업 뭐 이런다는데 전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죄송했죠 자식 입장으로. 근데 부모님은 그래도 너가 지금 중국을 상대하고 있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데 너가 중국어를 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게 아빠는 뿌듯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멋있으시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죠. 그래서 더 힘을 냈던 것 같고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일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좀만 버티고 좋은데 이직하자 이러시면서 그래도 너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저희 언니도 응원해주고 가족들이 굉장히 큰 힘이 돼주시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 존경하는 사람 네. 어머니 있었는데 어머니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니 합시다. 새로운 시작은 날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
주요한 성과는 성과대로 그냥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집중해서 수행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주요 프로젝트 성취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뭐 연습해 그거는 역할극까지 한 끝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역할극까지 시작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